소신을 지키며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법,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주춤주춤하네요. 네. 올라가기에도 고민이 있고 뭐 많이 밀리지는 않는 상황인데 글로벌 시장은 어쨌든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좀 우려감도 슬슬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네. 시장 상황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은 어쨌든 이제 연준이 금리 이제 인상은 끝났고 네.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11월 달 특히 그런 움직임이 강했고요. 12월 달도 지금 시장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미리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다음 주인가요? 12월 13일 정도에 미국에서 올 마지막 F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견조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려면 12월 13일 날 연준에서의 뭐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기대감,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을 올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치 못 미치면 올려놓은 부분을 다시 좀 되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연준에서 금리 스케줄을 말씀을 드릴 때는 내년도 적어도 한 5월 정도는 되어야지만 5월 정도는 되어야지만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보시면 그 위로 이동을 조금 했습니다. 3월 달 되어도 충분히 이제는 동결보다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장이 이 부분을 반영해서 먼저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으로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1,300원 아래에서는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좀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1,310원 위를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 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2,300원 밑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환율이 떨어지기에는 12월 13일 날 FOMC 미팅을 좀 보고 아마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치로 먼저 땡겼고 거기에 파월 의장이 좀 기대치 충족을 못한다고 하면 시장이 이제 좀 되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를 좀 기회로서 좀 노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우리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다시 코스피 기업들의 내년도 1년 후에 실적은 좋아질 거야 라는 방향성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 기업들, 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다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삼성전자? 네, 지금 그 노란색이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검은색이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최근에 조금 횡보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 페이지가 이제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실적 추정치가 올라왔었는데 사실 계단식으로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도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코스피의 실적 상향 조정에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의 주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검은색 그 실선 그래프가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은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합산해 놓은 겁니다. 그 두 개의 비중이 코스피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제가 이 음영으로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의 이익 비중이 올라오고 있고
연중 최고치로 17%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가 실적도 그렇고 좀 모멘텀도 그렇고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13일 날 좀 파월 의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실적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PER 공식을 생각해 보면 분모가 실적이잖아요.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PER이 낮아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12월 13일 이후로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PER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포워드 기준으로 10배 아래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0배 정도 수준은 어떠한 그림의 흐름인가라는 것을 보시면 과거에 2018년도부터 제가 그냥 한 5년 동안만 그려놓은 건데요. 10배 아래에서는 항상 위기보다는 기회인 케이스가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12월 13일 이후에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오니까 기회로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뭐 그렇게 심하게 깨지 않고 사실 그죠? 그쵸. 10배에서 네. 반등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뭐 10배 아래로 사실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에 큰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내려갔던 그렇죠. 경우가 많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PBR도 참고 삼아 한번 그려봤는데요. 뭐 0.8배에서 뭐 1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박스권 구간 정도에서 반도체론에서 실적의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코스닥은 코스피랑 살짝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R이 이미 전고점 수준까지 그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보면 상승률이 코스닥이 훨씬 지금까지 높게 나타나잖아요. 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반등 탄력도 훨씬 강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의 뭔가 메리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PBR도 뭐 그려보면 최근에 9월달, 10월달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들을 거의 절반 정도로 이렇게 이미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거래 비중이 좀 높으시잖아요. 네. 근데 아직 연말 대주주 양도세 과세 이벤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분도 감안한다라면 조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약간 선방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내년을 보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주도주는 뭐 이견 별로 없이 반도체인데요. 문제는 반도체도 쉽지 않다는 거. 네.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는데 보면 오늘은 하이닉스도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네. HBM 관련주들이 잘 가다가 이제 꺾이고 네. 새로운 반도체 내에서 관심주를 찾기 위해서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네. 까다로워요. 반도체 내에서의 전략을 좀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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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내에서도 요즘 뭐 워낙 이미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많아가지고 네. 지금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13일 날 그 이벤트를 보고 한번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좀 좁혀지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반도체 쪽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한 가지 있어서 이 이슈와 함께 뭐 우리는 미리 좀 알고는 있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우리가 뭐 8대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이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힘들고 비싼 공정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포토 공정, 노광 공정이라고도 하죠. 전공정의 초기단계인데. 네, 전공정에서 중요한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이 보통 이제 포토 공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쏘죠. 우리가 EUV라는 강원도 이야기하고 그죠? 빛을 쏴서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포토 마스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토 마스크. 이거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을 해오고 있고 여기에 우리 포토 레지스트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특정한 모양으로 패터닝을 하는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빛의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미세한 패턴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EUV로 갈수록 훨씬 더 빛의 파장이 짧고 미세한 패턴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포토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패턴이 없는 마스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포토 마스크는 오염되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보호막을 씌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펠리클이라고 네. 보통은 부릅니다. 포토마스크에 붙는 이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붙어버리면 뭔가 수율에 영향을 그렇죠. 주겠죠. 예. 네, 그래서 수율에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펠리클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EUV용은 아니고요. 그 전 단계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EUV용 펠리클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사가 나온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EUV 펠리클은 아직 국내 공급 업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ST, SNST 주가가 그저께 뭐 이틀 동안 큰 폭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고 있냐? 미쓰이라는 이런 일본에 관련된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주가를 한번 보시면 그저께 종가가 여기에서 끝났는데 시가가 여기에서 출발했으니까 엄청나게 시가부터 낮게 출발한 거죠. 10% 이상 하락 출발했다가 대부분 다 만회해서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네. 이 부분을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니까 오히려 EUV 펠리클 쪽의 기대감으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에 해외 기업들이 다 경쟁적으로 달려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낮은 사양이 있는 여기가 쇼티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FST가 오히려 이쪽 영역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좀 회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부분을 누가 또 견인을 했냐? 상업펀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최근에 투신과 함께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실적으로 좀 영향을 주면 오히려 뭐 EUV 펠리클 개발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리지만 실적이 좀 탄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수급과 함께 반도체 쪽에서는 이번 이슈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마스크나 이런 쪽은 뭐 소재 동진 세미캠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 네. 그 안에 펠리클 업체가 이제 그렇죠. FST군요. 그리고 네네. 이제 어제에 어떤 뉴스 악재를 완전히 딛고 그렇죠. 네네. 양봉을 만들면서 관심 있게 FST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스터디를 해가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